혹시 최근에 손가락이 자꾸 아프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지혜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신호 하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통증이 때로는 심장 건강에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생 우리 몸과 함께 해오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 몇 달 전부터 손가락이 자꾸 아프고 뻣뻣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물컵도 제대로 잡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 순간 김 할머니의 표정에서 걱정과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손가락 통증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지, 그리고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고 계신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김 할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들어보고 추가 검사를 진행해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 할머니는 초기 단계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셨던 거죠. 손가락과 심장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놀라운 연결 시스템에 대해 이해해 보시죠. 우리 몸은 50여 년을 함께 해온 정말 지혜로운 시스템입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는 무려 15년간 2만 3천여 명의 중장년층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연구진들은 손가락의 미세혈관 변화가 심혈관 질환의 조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어요. 왜 하필 손가락일까요? 우리 손가락 끝에는 정말 촘촘한 미세혈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무려 300개 이상의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혈관들은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질과 순환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부위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우리 손가락은 마치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전신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말단 부위인 손가락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할 때 손가락 끝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의 혈류 상태만 봐도 전신의 순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58세 회사원 박준태 씨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정년을 앞두고 계셨는데 6개월 전부터 손가락 끝이 자주 차갑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추위에 노출될 때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하셨지만 아내의 권유로 정밀검사를 받아보셨어요. 그 결과 관상동맥의 여러 곳에 협착이 발견되었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났죠.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큰 수술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박 씨의 손가락 통증은 사라졌고 심혈관 위험도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년 후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려고 했는데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과학적 근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몸의 혈관 내부를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혈관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내피세포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해져요.
내피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혈관이 경직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손가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죠. 202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끝 모세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심장 건강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의 전신 확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이 심혈관계에 누적되면서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CRP라고 하는 시반응성 단백질과 IL6 같은 염증 지표들이 상승하면 손가락 끝 혈관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이것이 통증과 경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21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모세혈관의 염증 지표가 관상동맥의 염증보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먼저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놀라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이로 인해 손가락 끝의 혈류가 감소해요. 이런 변화는 특히 추위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회복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시 손가락 경직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30분 이상 손가락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이는 밤사이 혈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62세 이경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세수하려고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손자 아침밥 해주려고 하는데 칼질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 초기 관상동맥 질환과 함께 말초혈관 질환도 있으셨어요. 치료 후 아침 손가락 경직이 현저히 개선되어서 지금은 손자들 아침밥도 맛있게 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찬 곳에 노출됐을 때 손가락 색깔 변화입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그리고 빨갛게 변하는 레이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회복 시간이 길어지거나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장보기 하실 때나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낼 때 유독 손가락이 아프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는 손가락 끝의 지속적인 저림과 무감각입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도 손가락 끝이 계속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미세혈관의 혈류 장애로 인한 신경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67세 김할아버지는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67세 김부겸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신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손가락 끝이 저려서 신문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바둑을 두려고 해도 바둑돌을 짚기가 힘들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 시 악화되는 손가락 통증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손가락 통증이 심해진다면 자율신경계와 심혈관계의 연관성을 고려해 봐야 해요. 자녀들 걱정하실 때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실 때 유독 손가락이 아프시다면 주의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일상활동 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요리하실 때, 청소하실 때, 손자들과 놀아주실 때 유독 손가락 통증이 심해진다면 혈류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활동량이 늘어날 때만 아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손가락 상처의 치유 지연입니다. 작은 상처나 베인 곳이 예전보다 오래 낫지 않는다면 혈류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며칠이면 나았던 상처가 몇 주째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면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약 7,000리터의 혈액을 펌프질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심장도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심근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혈관도 점차 경직되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말단 부위인 손가락까지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21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모세혈관의 혈류량 감소가 관상동맥 질환보다 평균 2년 먼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우리 몸이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 진단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손가락 통증이 지속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염증 수치인 CRP와 ESR,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신장 기능, 간 기능 등을 확인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런 수치들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히 염증 지표들이 높게 나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통해 부정맥이나 허혈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정 시 심전도와 함께 24시간 홀터 검사를 하면 하루 종일의 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의 구조와 기능, 판막의 상태, 심근의 움직임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완기 기능 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로 초기 심부전에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관상동맥 CT나 MRI입니다.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조영제를 사용해서 혈관의 모양과 혈류 상태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특수 현미경을 이용해서 손가락 끝 모세혈관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예요. 혈관의 모양, 밀도, 혈류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통증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유용해요. 63세 주부 최 할머니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63세 최금숙 할머니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1년 전부터 손가락이 자주 아프고 특히 설거지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미지근한 물로만 설거지를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절염으로 생각하시고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드셨는데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서 병원에 오셨죠. 기본 검사에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 염증 지표도 상승되어 있었어요. 심전도에서는 미세한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이완기 기능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관상동맥 CT 검사 결과 여러 곳에서 중등도 협착이 발견되었어요. 모세혈관 검사에서도 혈관 밀도 감소와 혈류 속도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최 할머니는 당뇨병 전 단계와 함께 관상동맥 질환 초기 단계에 있으셨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통해 큰 수술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개월 후 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 통증이 없어진 것도 좋지만 더 큰 병을 미리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럼 이제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욱 중요해져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빠른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시거나 쇼핑몰에서 걸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2022년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두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지속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이에요.
많은 지역에서 시니어를 위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맨손 운동이나 가벼운 아령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해로워져요.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미세혈관 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나이에 금연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연 후 24시간 내에 혈중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술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기죠. 자녀들 걱정,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불안 등등.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에 정말 해로워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독서, 원예 등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해요. 친구들과의 모임,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스트레스도 줄고 삶의 활력도 생겨요. 네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단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을 일주일에 3회 드시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채소는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색이 진한 채소들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해요. 견과류도 좋은 간식이에요. 호두, 아몬드 등을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은 지방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반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되도록 줄이세요. 특히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해로워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외식하실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가 예전만 못한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수면은 심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세요. 오후 늦게 커피를 드시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손가락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장 질환인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손가락 통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증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통증과 함께 가슴 답답함, 숨가쁨,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다리 부종 등이 있다면 반드시 심혈관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2023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손가락 미세혈관 변화가 일반인보다 5년 이상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도움이 되는 셀프 체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가락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 측정법입니다. 손가락 끝을 3초간 눌렀다가 놓았을 때 하얗게 변했던 부분이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2초 이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3초 이상 걸린다면 말초혈관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검사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매일 아침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자신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침 손가락 경직 시간 체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매일 기록해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10분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와야 해요.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력에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추위 반응 테스트입니다. 겨울철 외출하실 때나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낼 때 손가락 색깔 변화와 회복 시간을 관찰해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2분 내에 원래 색깔로 돌아와야 해요. 만약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그리고 빨갛게 변하거나 5분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혈관 반응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 활동 중 증상 체크입니다. 요리하실 때, 청소하실 때, 손자들과 놀아주실 때 손가락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활동량이 늘어날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혈압과 맥박 체크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손가락 통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혈압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가락 굽히기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10초간 유지하고 10초간 쉬는 것을 10회씩 하루 3번 해보세요. 이 운동은 손가락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손가락 벌리기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다시 모으는 동작을 반복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TV 시청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손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손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손가락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 마사지입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가락 끝부터 손목까지 천천히 주물러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다섯 번째는 온수 조격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66세 김순명 할아버지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손가락 통증과 저림을 겪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검사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손가락 미세혈관에도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관상동맥에도 경미한 협착이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이후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시고 집에서도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셨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꾸준히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식단도 크게 개선하셨어요. 짠 음식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더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내와 함께 장보기를 하시면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도 함께 하시게 되었죠. 6개월 후 김할아버지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손가락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다는 점이에요.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 아픈 것이 이렇게 중요한 신호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있어요. 손자들과 놀 때도 훨씬 활기차고 아내와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나이별 특별관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에는 예방과 조기 발견에 집중하세요. 이 시기는 혈관 기능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위험 인자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손가락 통증 같은 미세한 증상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기록해 두세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는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혈관 변화가 더욱 뚜렷해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심혈관 검사를 받아보시고 손가락 통증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운동량도 조금씩 늘려가시고 식단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세요. 60대 후반 이후에는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함께 있으면 손가락 통증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들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2024년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손가락 마사지를 5분씩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가락 관리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챙김 훈련이 손가락 통증 완화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동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손가락 끝의 혈류를 측정해서 심혈관 위험도를 예측하는 앱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보편화되면 집에서도 쉽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손가락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두 번째, 손가락 색깔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한다면 혈관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침 손가락 경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경직은 자연스럽지만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검사가 필요해요. 네 번째, 손가락 통증과 함께 가슴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가슴 답답함, 압박감, 숨가쁨 등이 함께 있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력이 있으면서 손가락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세요. 여섯 번째,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으면서 새로운 손가락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 통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손가락 통증과 심장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떠셨나요? 우리 몸은 정말 지혜롭게 만들어져서 작은 신호 하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우리와 함께 해온 손가락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손가락 마사지 5분, 매일 30분 산책, 건강한 식단 선택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료진,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정기적인 검진도 잊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도 놓치지 마세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건강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